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충격적인 화재 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시설의 40%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상징하는 이 시설에서 드러난 놀라운 비밀. 그리고 한 기자의 믿을 수 없는 생존 스토리가 전 세계 테크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저널리스트 로렌 미첼입니다. 스탠포드를 나온 공학도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순간인데요. 그날은 평범한 취재로 시작됐죠. 하지만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생명을 구한 어떤 물건 때문이었어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은 언제나 안개로 시작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은 마치 혁신의 상징처럼 늘 역동적이죠. 퓨처 매거진의 27층 사무실, 제자리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메일 내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로렌, 이번 ESS 취재에서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기술도 함께 다뤄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수석 에디터 로버트의 메일이었지만 이번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탠포드 공대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술을 취재해 온 저에게 아시아 기업의 기술을 취재하라니요. 창 밖 테슬라 본사 건물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전기차 혁명, 애플이 만들어낸 모바일 혁명.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우스를 집어들고 지난 기사들을 클릭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자율주행의 혁신, 애플 비전 프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 제 기사는 늘 실리콘밸리의 선구적인 기업들을 다뤄왔죠. 페이지를 넘기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독자들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렌 미첼의 날카로운 분석력이 돋보이는 기사입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테크 저널리스트.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스탠포드에서 공학을 전공하며 쌓은 전문성과 통찰력으로 쓴 기사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상 위 태블릿에는 아까부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자료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에너지 밀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자료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죠. 아마도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술들에 비하면 그저 따라하기에 불과할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ESS 시설 취재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안개가 걷히며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전경은 언제 봐도 가슴이 뛰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수많은 혁신들이 세상을 바꿔왔죠. 여기가 진정한 혁신의 중심지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카메라, 취재 수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의 자료를 넣으며 한숨이 나왔죠.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동료 기자 제시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로렌, 이번 취재는 특별한 걸 다루나 봐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글쎄요. 로버트가 ESS 취재에 한국 기업들의 기술도 포함하라고 하셨거든요.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좋은 기회네요. 요즘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대단하다고. 말을 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시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미 머릿속은 실리콘밸리의 최첨단 ESS 시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취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ESS 시설의 혁신적인 기술, 미래 에너지 저장의 청사진. 한국 기업? 글쎄요, 시간이 남는다면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겠죠. 차에 올라타며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로 향하는 101번 고속도로는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목적지까지 30분. 차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취재 준비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ESS 시설은 제가 취재해온 그 어떤 현장보다 인상적일 것 같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 시설이니까요.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20개는 될 법한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준비해온 취재 카드를 목에 걸었습니다. 현장 안내를 맡은 시설 담당자 브라이언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죠. 미첼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배터리 모듈 교체 작업도 진행 중이라 보실 거리가 많을 것 같네요. 시설을 돌아보는 동안 브라이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첨단 제어 시스템, 자동화된 모니터링, 화재 예방 시스템. 메모장에 빠르게 필기를 해나갔죠. 그러다 문득 귀에 들어온 이야기에 손이 멈췄습니다. 이 구역의 배터리 모듈은 한국 기업이 납품한 겁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브라이언, 잠시만요. 한국 기업이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술 사양을 설명하려 했지만 제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죠. 가방에서 N95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며 말했습니다. 배터리 모듈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구역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실제 작업 현장을 보고 싶네요. 브라이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폈죠. 첨단 설비들 사이로 보이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왠지 거슬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시설에 이렇게 많은 한국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니. 작업 현장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배터리 모듈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전기에서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B-7 구역 배터리 모듈에서 이상 징후 발생. 즉시 대피하십시오. 순식간에 현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둘러 장비를 내려놓고 대피를 시작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실감하지 못한 걸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한국계로 보이는 소방관이 서 있었죠. 지금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라요. 소방관님, 잠시만요. 취재 중이라. 마이클 강입니다. 배터리 화재 전문 소방관이죠. 이런 상황에서 N95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KF94를 사용하세요. 마이클은 주머니에서 하얀색 마스크를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차갑게 거절했죠. 괜찮습니다. N95의 필터링 효율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있어요. 하버드에서 공학을 전공할 때 직접 연구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저 멀리서 불길이 치솟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한번 KF94를 내밀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죠. 검은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가워졌습니다. N95 마스크를 고쳐 써보았지만 이상한 타는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렀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적중했습니다. N95 마스크가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온과 유독가스를 이기지 못하고 마스크 가장자리가 일그러지더니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첼 기자님, 마스크가 녹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세 번째로 KF94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아직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공학도로서의 고집이었을까요? 그 순간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렸고 보이지 않는 죽음의 연기가 저를 향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죠. 카메라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더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았죠. 떨리는 손을 뻗어 마이클이 건네는 KF94 마스크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형되어 녹아내린 N95를 벗어내고 KF94를 착용하는 순간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견고했고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미 적극적인 진압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메시지가 흘러나왔죠. 현재 상황에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합니다. 건물과 배터리가 전부 타도록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든 인원은 즉시 안전거리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모든 인원 즉시 대피. 두 발로 겨우 일어섰을 때 마이클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완전히 다릅니다.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학 반응이 일어나 더 위험할 수 있죠. 지금은 통제된 상태에서 배터리가 완전히 타도록 두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터벅터벅 안전지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마이클이 부축해 주었죠. 그제야 주변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 대신 외부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었고 드론을 띄워 화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시설의 40%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상황에 특수하게 훈련받았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진압보다 통제가 중요하니까요. 한국의 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실리콘밸리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자연스럽게 타들어가도록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죠. 동시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첼 기자님 괜찮으신가요? 마이클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단순히 연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굳게 쌓아온 편견이, 오만이, 그리고 고정관념이. 저 멀리 불길 속에서 한국 기업의 로고가 마지막으로 한번 빛나더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의 연기가 가시고 난 다음 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모니터 속 빈 문서는 마치 백지처럼 제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죠. ESS 시설 화재를 다룰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목을 조여오던 질식의 공포, KF94가 가져다준 숨 쉴 수 있는 기적,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 저는 스탠포드 출신 데이터 저널리스트답게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KF94 마스크의 기술적 원리가 궁금하군요. 소방관의 시선으로 본 기술적 특징을 듣고 싶었거든요. 마이클은 흔쾌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94는 코로나19 시기에 전 세계가 주목한 기술이에요. N95와 다르게 고온에서도 형태가 유지되는 특수 필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소방대원들은 위험 현장에서 KF94를 선호합니다. 통화를 끊고 자료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죠. 코로나19 당시 미국 FDA가 KF94의 안전성을 인정했다는 기록,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비교 실험 데이터, 그리고 한국 필터 기술의 발전 과정까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제 전문 분야인 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마스크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허 건수, 기술 혁신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안전 기술은 어떨까? 다시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에 대해 물었죠. 마이클은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배터리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특히 특수 소화 약제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70%나 점유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곧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배터리 안전 기술 데이터베이스였죠. 스프레드시트를 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배터리 화재 감지 시스템, 자동 소화 설비, 특수 소화 약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제가 전혀 몰랐다니.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고, 실리콘밸리의 많은 시설들도 한국 기업들의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심지어 제가 취재했던 몇몇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창 밖으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모니터 속 문서는 어느새 수십 페이지가 되어 있었죠. 자료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혁신은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죠. 미첼 기자님, 내일 우리 소방서에서 한국의 배터리 화재 대응 시스템 시연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답장을 보내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들, 그리고 직접 경험한 기술의 증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한국의 배터리 기술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안내하는 동안 시선이 한 곳에 멈췄죠.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실리콘밸리 전역의 첨단 시설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표시가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기술인가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놀랍죠? 사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혁신 기술들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저는 노트북을 펼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취재했던 기업들의 특허 정보, 기술 개발 이력, 협력 관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화면을 넘길 때마다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애플의 새로운 저장 장치, 구글의 데이터 센터 안전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국의 혁신이라고만 생각했던 기술들의 이면에는 한국의 기술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이클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펼쳤죠.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이 가능했던 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 때문이죠.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 외환위기 극복,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까지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인상적이었죠.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클의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배운 공학적 사고방식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죠. 제가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비과학적이었는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채 주관적 판단만을 고집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협력에서 온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말에 마이클이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죠. 실리콘밸리가 세계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문화와 기술의 융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연장 한켠에서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새로운 배터리 안전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기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노트북을 다시 펼치며 새로운 기사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아름다운 협력 스토리를 쓰고 싶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 속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마땅히 있어야 했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세워가며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긴박했던 순간들, 데이터 분석 결과, 인터뷰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잠도 잊었죠.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던진 것처럼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이었죠. 숨은 챔피언들 실리콘밸리를 지탱하는 한국의 기술력. 화면 속 제목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기사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취재 기사가 아닌 저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부수고 새롭게 발견한 진실을 담아낸 고백록 같았죠. 로렌 벌써 원고 완성했어요. 제시카가 놀란 얼굴로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죠. 그때는 한국 기업 취재를 귀찮아했던 제가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냈어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기사가 될 것 같네요. 아침이 되자 사무실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사 초안이 편집팀 내부에서 공유되면서부터였죠. 평소와는 다른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미첼 기자님, 편집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기사가 너무 파격적이었나? 실리콘밸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 하지만 편집장실에 들어서자 마주한 건 환한 미소였습니다. 로렌, 놀라운 기사야. 화재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과 데이터 분석이 잘 어우러졌어. 특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깊이 있는 취재를 해낼 줄은 몰랐네. 편집장은 제 기사가 담긴 태블릿을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며칠 더 시간을 가지고 보완했으면 해. 특히 한국의 배터리 기술 전문가들과 추가 인터뷰가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아시아 테크 분야를 전담해보는 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시아 테크 분야 전문 에디터라니요? 실리콘밸리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제가 맡는다는 건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로렌. 우리도 변해야 해. 자네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주었으면 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죠. 미첼 기자님, 오늘 오후에 한국의 배터리 안전 기술 전문가와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 화재 현장에서 코가 탈 것 같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그때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시야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KF94, 마스크가 제 눈을 가린 편견의 마스크를 벗겨준 거였죠. 오늘은 로렌 미첼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편견이라는 두꺼운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발견한 로렌.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깨달음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로렌이 그랬듯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기술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LA와 캘리포니아에서는 대형 화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자신의 터전을 잃고 불안에 떨며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 유독가스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아픔이 전해져 오네요. 진정한 혁신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열린 마음이라는 걸 오늘 로렌의 사연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소방관분들, 그리고 더 나은 안전기술을 연구하시는 전 세계의 과학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 할 때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 힘내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